복잡한 걸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도 국민의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죠? 네. 다시 국회가 또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시끄러운데요. 원래 시끄러웠습니까?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더 시끄럽습니다. 뭐 네거티브 한다 뭐 한다 하는데 대표하고 후보하고 1등 후보하고 지금 물론 지지율 1등 후보입니다. 이렇게 좀 심상치 않은 거는 좀 드문 경우인데요. 최영도 의원님. 예, 그래서 참 저희 지지자들 저희 저 지역에서도 그러고 또 저를 아는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문자 전화를 많이 해오십니다. 걱정이 많습니까? 예, 아니 지금 온 힘을 합쳐야 정권 교체를 할까 말까인데 지금 이렇게들 내부에서 하면 되느냐 걱정이 많은데 일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부는 좀 뭐 걱정을 끼친 측면이 있고 저희가 예. 또 일부는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이렇게 말로서 서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태가 지속되면은 결코 우리 당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뭐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잦아든다고 최영도 의원님께서 이건 뭐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매번 나오실 때마다 폭탄이 하나씩 팡팡 터지는데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제주지사한테 통화하면서 윤석열 후보 금방 정리된다. 이 정도면 이 얘기가 나왔고 밖으로 나왔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는 거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마도 서로 특히 이 듣는 사람이 오해한 것 아닌가 저도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아마도 지금 걱정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렇게 너무 갈등을 빚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 총장과의 관계는 곧 정리됩니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지금 이 대표가 그렇게 말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서 당 대표가 좋을 게 뭐 있으며 그리고 지금 1등 주자를 그렇게 깔아앉혀서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 문맥상 맞지 않은 이야기고 아무래도 조금 윤 총장과의 관계로 지금 국민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저한테도 문자 많이 하시고 왜 이렇게 당대표가 그렇게 하느냐. 이게 당대표 리스크다. 이러면서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준석 대표가 정치 감각도 탁월하고요. 이제 상황 판단을 잘 하는 분인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경선 국면에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본선이 있을 때 후보가 검증을 하고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의 TV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피하는 모습이라든가 정책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위기 국면이 낮은 단계의 위기 국면인데 더 높은 위기 단계에서 실력과 내공으로 돌파할 수 있는 후보가 되겠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준석 대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당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후보가 나와서 내부 갈등을 잡고 실질적인 어떤 회복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한 힘을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지 못한 거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의문이 드는데 지금 정리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원희룡 제주지사가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 이 정리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회복의 정리일 수 있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닌 것 또 같아요. 하나 이제 제가 제 해석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정치 입문을 한 이후에 정책 내공과 실력이 그만큼 안 되다 보니까 내부의 평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원들도 있고 지지자들도 야 이거 이 실력 갖고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무언의 이제 얘기가 있는 건데 이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말이 그런 쪽으로 해석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이런 녹취 파일, 녹취록 이런 이야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페이스북으로 어제 낮에 해명을 했죠. 제가 그런 정체불명의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선 유출되었다는 녹취 파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없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자에 이제 윤석열 후보랑 막 대화를 많이 나누니까 그런 내용을 60여 명 이상의 언론인들에게 뭐 취재가 들어오고 해서 그걸 설명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뒤에 그게 무슨 녹취록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 때문에 이게 지금 뭐 그런 그 녹취 파일이나 녹취록 또는 이런 식의 대화 내용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발을 한 것으로 들었다는 정체불명의 그 정보지에 지목된 언론사 기자가 직접 전화를 와서 그 사실 본인이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해가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게 뭐 아니 근데 원희룡 지사가 그걸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금방 정리된다.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두 분이 했는지 단 통한 내용이니까 그 두 분이 이제 제가 요 얘기는 좀 하나 드리고 그건 싶어요. 뭐 원희룡 지사나 이준석 대표나 그런 식의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뭐 그렇죠. 이 얘기 하나만 하게 하죠. 네네. 저 하나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 원희룡 지사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팩트일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인정한 상태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을 쭉 공부했을 때 뭐였냐면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던 그 딕 모리스라는 정치적 책략가가 있어요. 전략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대중이 싫어하는 지도자에 대한 것을 딱 세 가지를 들어요. 뭐냐면 분열주의자, 극단주의자, 무능력주의자인데 첫 번째 싫어하는 단계에서 어디서 출발하냐 했을 경우에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모든 거에 분열적 요소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윤석열 후보의 능력이 이거 제대로 검증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회의적 시각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민주당에서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인데 또 그걸 네. 좋아할 만한 토양에서 자꾸 그걸 양산하는 또 이런 시스템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아니 예. 그런데 그 양산을 하도록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금 만들어주는 경향도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뭐 당 중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좀 저 같은 초선들도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후보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당 대표 쪽에도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조금 과열되는 경향은 네.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로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진급 초선 우리 최영두 의원님께서 더 애를 써주셔야겠습니다. 근데 결국 18일 토론회는 취소됐어요. 예, 이거 예. 당에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위신이 지금 계속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당에 예비후보로 등록된 분이 4분, 또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분이 6명, 또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고 출마 선언하신 분까지 포함한 한 30명이 된답니다. 우리는 지금 유명한 분들만 알고 있지만 네. 또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중에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그래서 중앙선관위도 조금 우리 당 경선 당 준비도 선관위 말하는 당 거죠? 경선 네. 준비도 조금 이렇게 혼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걸 막상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 수많은 분들을 어떤 분은 하라고 무슨 아직 근거가 없거든요. 우리가 예비 경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원래 18일 하려고 했던 것은 형식을 취소하고 뭡니까 8월 말에 네. 말쯤에 이제 각 후보들이 비전 발표하러 비전 발표하는 그런 아니 방식으로 그거는 예전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정당에서 토론자 했을 때 기준 있지 않습니까? 네. 원내 교섭단체라든가 당 지지율을 5%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만들면 되는 건데 아직 안 예를 들어서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경선 규칙을 만들어서 이번에 그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상위 뭐 3% 이상은 토론자로 할 수 있다. 이 정도 규정을 만들면 그렇죠.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규정을 지금 볼 만들고 때는 해야죠. 예. 그런 규정도 지금 일단 미비한 것 같고 거기까지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건데요. 좀 그렇지만 그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후보를 하면 뭐 6명이 됐든 몇 명이든 그걸 가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토론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자 저희가 근데 그건 차근차근 할 겁니다. 최가박당에서 여당과 야당을 다루는데 주로 여당 얘기는 이재명과 이낙연의 예. 네거티브나 명락대전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얘기에 앞서서 윤석열의 설화, 최재형의 실수 뭐 그러면서 야당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국민의힘. 예. 특별히 윤석열 후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게 미국 통이고 예. 공부를 많이 하신 분 두 분이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대선에 예. 이런 네거티브일지라도 야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야당한테 유리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가장 유명한 지표는 구글 같은 데서 빅데이터 이걸 돌리죠. 돌리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회자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트럼프 이제 대선 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또 최 감사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니까 걱정도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또 말씀을 또 갑자기 많이 하시기 시작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시는 대로 또 이렇게 비판하고 싶으신 분은 비판하고 싶은 대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제 전문 용어란 버전인데 그런데 저는 뭐 두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저 두 예비 후보들한테도 대통령 후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일 필요가 없다. 예. 근데 저도 오바마 미국 대선 이야기 하셨으니까 2008년 오바마 대통령 때 내가 취재를 다 해봤거든요. 모든 그 연설장을 다 따라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딱 준비된 발언만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경선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저걸 하게 되면은 두 후보 진영에서도 조금 정선된 언어로서 제한된 메시지를 내는. 지금 2016년도 미국 대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2016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그 양자 대결에서의 그 흐름을 보면 인지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실언이 됐든 뭐 어떤 반복적인 내용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버즈량을 통해서 확대돼서 인지도가 있지만 당시 그 미국의 대선에서 가장 큰 기준이 뭐였냐면 호감도 조사를 했을 경우에 힐러리 클린턴이 호감도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그 당시에 봤을 때 러스트벨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대 정신을 발현하면서 인지도 측면에서 상당히 높았고 호감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그 당시 트럼프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 전망에 대한 가치가 부여가 됐다라는 것이 매우 인상적인 거고 지금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실언이 비호감도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지도 호감도인데 두 척도인데 비호감도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데는 어려움에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 여론조사라든가 전문가들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현이 화제가 돼가지고 회제가 된다고 해서 그게 결코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 박 의원님이 민주당에 이제 말하자면 원하는 방향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이제 줄어들 거고 호감도 비호감도 이야기하시는 최근에 호감도 비호감도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감도 비호감도를 따져보니 우리 당 후보의 호감도가 더 좋았다 이런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었습니까? 하나만? 아니 그런 조사를 잘 안 하는데 그게 이제 뭘 했냐면은 아니, 제가 민주당 내에 경선교파로 형수 욕설 뭐 또 지역 문제 무슨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아졌다 뭐 이런 보도였죠. 자, 민주당 얘기도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명락이 또 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황교익 씨를 두고 지금 내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도 의원님? 글쎄요, 그 이낙연 후보 그랬나요? 그러면 경기관광공사를 하지 말고 경기 맛집 공사로 하라고 바꿨는데, 근데 요지는 이겁니다. 뭐 황교익 씨 뭐 참 평론가이고 한데 그 적임자를 떠나서 하필이면 이분이 형수 욕설이 이해가 된다라고 했던 그 이제 문제를 이낙연 대표가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쓸 때 자기가 공공한 거기 문제에서 대중적 인지도를 이용해서 그걸 옹호해 줬다고 쓸 수 있느냐. 이건 정말 그럼 인사를 그렇게 할 거냐. 경기관광공사도 꽤 큰 기관일 텐데 경기도 내에서도 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쟁점인데 그 최근에 저는 보니까 민주당의 그 경선 이게 토론이 뭐 그런 황교익 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악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경기도에서 끝까지 가기 힘들 거예요. 힘들고 그건 이재명 지사로서 빨리 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왜냐하면은 그런 욕설을 지금 저걸 낮추려고 그 사과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두둔한 사람을 쓴다는 건 또 다른 불씨 소식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박성준 의원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우리가 인선이라고 할까 이제 덕목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황교익 씨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전에 그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때 유시민 전 장관이라든가 그 전문가들 얘기할 때 내용을 보면은 이 맛을 통해서 역사, 문화 그리고 실질적인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녹아내리는 걸 보면 상당한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8237님도 황교익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경력을 보면 뭐 홍보대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요. 또 책도 많이 쓰셨더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아까 TV 토론 같은 경우 실력이 안 되면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들만 초대를 해서
하나의 어떤 장을 만드는 게 대부분 TV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 황교익 씨가 그 정도 내공을 발휘했다라는 걸 보면은 대중 소통 능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창조성이라든가 정책 대안 능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검증된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얘기하시죠. 뭐. 네, 이 정도 얘기할까요? 검증이 됐다는데요. 네. 근데 좀 웃으시는 것 같아. 아니 그래서 나는 이재명 지사 후보 진영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네. 그냥 조실대로 하면 되고 네. 형수 욕설을 이해한다는 말로 지금 잠잠해 가던 형수 욕설 부분이 다시 날까봐 저 걱정이고요. 근데 오히려 난 민주당에서 좀 긍정적인 대목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 이거는 이재명 지사 쪽으로서도 좋다 해보자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한번 분명히 걸러져야 할 대목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임시국회에 대해서 할 얘기가 한 보따리인데 끝났어요. 끝났어요. 한마디만 할게요. 네. 언론중재법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최가박당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돌아옵니다.